시험 자체가 어려웠어. 자, 그래서 아까 그 반응성 얘기했었잖아. 중요한 건 요거야. 반응성은 금속 원자에서 이제 반응성을 따지는 건데, 걔가 이온이 되더라도 반응성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금속 원자들이 이제 상대적인 거라 그랬지? 반응성이 큰 놈, 작은 놈. 그래서 큰 놈이 잃으면 작은 놈은 얻는 건데, 그러려면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날 때 그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탐구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라고 돼 있죠. 무슨 수용액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있는 거야?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보면 질산은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은이라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자, 거기다가 내가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옆에다 좀 따로 좀 그림을 그리면, 자, 질산은 수용액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응?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 은이온이 들어있다고. 참고로 금속 이온들은 네가 이게 플러스인지 E 플러스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 사실. Ag 플러스야. 자,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 거기다 네가 이제 구리라는 금속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구리라는 금속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온들이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구리 금속에 있는 구리 원자하고 저 은 이온이 어때? 만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나면 이제 서로 반응성이 달라서, 자, 그럼 봐봐. 구리 같은 경우에 뭐보다? 은보다 반응성이 좀 크거든? 그러면 반응성이 큰 애가 어떻게 된다고? 전자를 잃는다. 그래서 결국 구리 원자에서 은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구리는 Cu2 플러스가 돼. 옆에 지금 칸이 좁아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구리에서 은으로 전자가 이동하는데, 구리는 그래서 이온이 되면 2 플러스니까 얘는 전자 2개를 잃는 애거든. 그러면 받는 애도 무조건 뭐야? 일단 은은 받아가지고 은 원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잃는 전자수하고 얻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구리 하나가 Cu2 플러스 때 전자 2개를 잃으니까 얘는 2개를 얻어야 돼. 근데 얘 하나는 하나밖에 못 얻는 애잖아. 그러니까 2개를 얻으려면 얘가 2마리 필요한 겁니다. 2마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있는 구리 원자는 뿅 돼갖고 뭐가 돼? 구리 이온이 되고, 그러면 그러면서 얘가 전자를 뿅 2개를 이렇게 내놓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은 2개가 그 전자를 얻어서 고체 은이 되는 거야. 그 결과 이 표면에 은이 막 달라붙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원래 투명한 색, 여기 봐봐. 그림 봐봐. 봐봐. 질산은 수용액은 원래 투명한 색깔이야.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떻다고? 구리가 전자를 버리면서 구리 이온이 되면 그 전자를 은 이온이 얻어서 고체 은이 돼서 이렇게 표면에 달라붙는다고. 그리고 해봐. 구리는 고체일 땐 붉은색이지만은 얘가 구리 이온이 되면 얘가 푸른색을 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용액의 색깔이 점점 뭘로 변해가지고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 지금 이게 칠판이 초록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푸른색, 그러면 푸른색으로 변했다? 구리 이온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때 누가 구리가 전자 잃었잖아. 그럼 구리가 뭐 된 거야? 화가 된 거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 이온은 원이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났는데 그 금속 원자가 반응성이 크면 걔가 산화되고 이온은 환원된다. 맞지? 그래서 그게 지금 식을 쓰면 요거 여기 써있잖아. 봐봐. 그래서 구리가 구리 이온 되면서 뭐 한다? 전자를 잃었다. 몇 개 전자를 잃었다? 2개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 그 전자를 은 이온이 받아서, 이제 받아서 뭐 됐다? 환원이 되는데, 그지? 환원이 되는데 2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은 이온 하나당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2마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얘는 2개를 얻었다.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여기 시험관에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 이번에 네가 은숟가락, 은젓가락 이걸 은을 집어넣어서 고체 은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온이 막 움직이면서 여기 이제 막 부딪히니까 자, 구리 이온하고 은 원자가 만난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원자가 이온 되더라도 반응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반응성은 여전히 구리 이온이 큰 거거든? 그러면 반응성이 큰 놈이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미 뭐야? 진작에 전자를 잃어서 안정한 이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잃고 싶어도 못 잃어. 반응성이 크더라도. 그지? 그 결과 어떻게 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땐 아무런 변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요.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반응성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자, 금속 원자의 반응성 비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시험관 두 개를 준비하는 거야. 여기에 A 플러스라는 이온이 들어있어. 네가 여기다 B라는 금속을 집어넣은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 A 플러스라는 이온이 똑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는 C라는 금속을 집어넣었어. 자, 그랬더니만 왼쪽 거에서는 여기 뭔가 색깔이 변하고 뭔가 막 달라붙어. 뭔가 변화가 생겨. 자, 뭔가 변화가 생긴 반응을 한 거야. 그럼 이거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한 경우 있잖아. 똑같이 구리하고, 그지? 수용액에 들어있는 것보다 내가 집어넣은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 B를 넣는데 반응을 한다 그러면 B가 A보다는 반응성이 크단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 오른쪽 거 A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C 금속을 넣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다? 얘가 들어있는 애가 들어있는 애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A는 C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이렇게 반응성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자, 무조건이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반응 안 한 건데 그러면 들어있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었더니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반응을 한 거고 그러면 집어넣은 금속이 무조건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반응성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물론 외우기도 하면 좋겠다만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지의 금속들 반응성을 비교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요거는 니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걸 봐야 돼. 학교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어? 안 나올 거야.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라 이 말이지. 알겠지? 자, 요것도 똑같아.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이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무슨 수용액 그러면 뭐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금속 이온 들어있는 거라 그랬지? 누가 들어있어? 구리 이온 들어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구리가 고체일 땐 붉은색이지만 이온일 때는 무조건 수용액에 들어있는 거고 푸른색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 실제로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고 있다. 자,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아연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었어. 자, 밑에 그림이 있긴 하지만 구리 이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푸른색을 떼어. 거기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었어. 맞지?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이 이온이 움직이면서 이제 막 부딪히니까 아연 원자하고 구리 이온하고 만난다. 자, 그랬는데 반응성이 누가 커? 못 외우겠다만 아연이 더 커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어때? 반응해야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반응성이 큰 아연이 전자를 잃고 그걸 구리 이온이 받는 거야. 그 결과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요. 구리 이온은 구리가 돼. 그래서 이 표면에 붉은색의 구리가 막 달라붙고 왜 봐봐.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구리가. 석출된다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생기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띈다 했는데 푸른색을 띤 애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반응을 하면. 그 결과 봐봐. 수용액의 색깔이
점차적으로 투명해진다 이거지. 밑에 떨어진 건 항상이에요. 어? 밑에 떨어진. 아니지. 밑에 떨어진 건 당연히 구리게 여기 못 달라붙는 구리가 바닥에 가라앉았겠지. 참고로 황산은 이 앞에 있는 황산, 뭐 앞에 나오는 거에서 질산, 이 음이온들은 그냥 여기 안 보이는 상태로 수용액이 그냥 들어있는 거야. 구경꾼이야, 구경꾼. 아무런 반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서 가라앉은 거는 황산이 아니다. 여기 달라붙지 못한 구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 뿐이다. 고체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이때도 그럼 누가 산화된 거야?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집어넣은 아연이 뭐 된 거다? 산화된 거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구리가 뭐다? 구리 이온이 환원이 된 거다. 이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제 이렇게. 혹은 반응식은 뭐 다르지만 아까 동일한 원리지. 그래서 아연이 전자 잃으면서 산화 몇 개 잃었어. 아연이 2 플러스 되니까 2개 잃었지? 근데 CU는 CU 2 플러스였으니까 얘 하나가 2개를 얻겠지? 그러니까 개수도 1대1인 거야. 이렇게 1대1. 그 전자수에 따라서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겠지. 지금 얘기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앞에 거에서도 수용액 속의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리 이온이 봐봐. 하나가 생길 때 전자 2개 버리면서 은 이온이 뭐야? 2개가 사라지니까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냐? 양이온 2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생겼으니까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전체 이온수는 줄어들겠지. 맞아? 그런데 이때는 어때? 종류만 바뀔 뿐이지 어때? 둘 다 똑같이 2 플러스니까 하나 없어지고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류는 바뀌지만 전체 이온수는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그지? 근데 이때나 뭐는 일정하지? 음이온수는 무조건 일정한 거지. 음이온은 어차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뭐야? 일정한 거야. 음이온수는 무조건 일정한 겁니다. 알겠니? 음이온수는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번 염산하고 아연의 반응. 아까 금속의 반응성 중에서 수소 하나 썼었지. 여기서. 여기. 수소. 금속은 아니지만 그럼 이제 얘랑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 뒤에 산염기에서 어차피 또 나오거든. 자, 얘도 양이온이란 말, 수소 이온이잖아. 자, 그럼 거기다 봐봐. 묽은 염산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수소 이온 들어있는 거야. 자, 거기다가 내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었대. 그럼 우리가 아까 반응성 비교에서 중간에 수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연하고 수소의 반응성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 막 움직이면서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아연하고 수소 이온이 만났다. 그지? 그런데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 아연이 수소한테 전자 주거든?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잃으면서 2 플러스가 돼. 그러면 얘는 봐. 2 플러스니까 얘가 얘 될 때 전자를 몇 개를? 2개를 잃어야 되거든. 2개를. 전자가 2개가 이동해야 돼. 근데 수소는 어차피 전자가 하나인데 지금 그것마저 없는 상태니까 얘는 하나를 얻어서 수소 원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2개를 얻으려면 얘가 몇 마리가? 2마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얻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수소 기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까는 뭐 구리나 이런 금속들은 표면에 막 달라붙는 게 생기잖아. 얘도 달라붙는 게 있긴 한데 얘는 달라붙는 게 기포야. 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발생한다고. 알겠니? 그럼 아연색이 바뀌어요? 아니, 아연색이 아니라 뽀글뽀글 기포가 달라붙어 있는 거라니까? 뭐 색깔이 바뀌어. 아연이 이온된다고 해서 색깔 있지 않아, 얘는. 염산은 원래 투명하고 아연은 이온이 되더라도 색깔 없으니까 색깔은 안 변해. 색깔은 안 변하는데 아까 금속들은 고체 표면 이제 금속이 달라붙지만 얘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표면에 뽀글뽀글 기포가 생긴다는 거 차이밖에 없어. 그럼 이때도 누가 산화야? 무조건 뭔가 변화가 생겨서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집어넣은 금속이 산화고 수용액에 들어있는 게 뭐다? 환원이야. 그럼 이 경우에도 반응을 했어. 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이야.
이온수 어떻게 돼? 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야, 무조건 반응물질 쪽에 있는 애들은 수가 줄어드는 거고 생성물질 쪽에 있는 애들은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식을 봐봐. 수소이온이 2개가 사라져. 양이온 하나 생겨. 그러면 수용에 의해서 양이온 2개를 빼내고 하나를 넣었으니까 하나 줄어들었네. 감소지, 그지? 전체 이온수는 뭐 한다? 감소다. 맞니? 음이온수는 여전히 일정할 거고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감소지. 여기서 말하는 전체 이온수가 결국 양이온수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양이온수는 감소, 음이온수는 일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하여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집어넣은 애가 무조건 산화입니다. 알겠니?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집어넣은 애가 무조건 산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나트륨하고 염소의 반응 얘기했었지?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로 즉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전자를 주고받는 걸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산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걸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면 산소가 이동하는 걸로 설명하는 산화환원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 요거 마그네슘을 내가 태우는 거야. 꼭 마그네슘이 아니라 구리여도 마찬가지야. 마그네슘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을 태우면 연소는 무조건 산소랑 반응하는 건데 그 결과 산화 마그네슘 또는 뭐 산화 구리가 생길 때 아까 얘기했지. 마그네슘이나 구리가 MgO가 되는 건 산소를 얻는 걸로 그지? 산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산화 환원에 의해서 마그네슘이 산화였으면 산소는 무조건 환원이기 때문에 얘가 얘되면서 환원인데 산소 갖고 설명이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얘될 때는 산소를 2개를 얻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얘될 때 환원이라면 2개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산소수가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요 O2가 환원이 되는 것은 산소의 이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전자 이동으로 설명하면 설명 가능하다 그랬잖아.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 MgO는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뭐야?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결합한 셈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때 반응이 일어날 때 Mg가 Mg2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전자를 잃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전자 이름은 산화라고 한다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거나 산화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산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놈을 전자 갖고도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O2는 산소 갖고 설명이 안 됐는데 그럼 이때 만약에 O가 E- 즉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Mg랑 결합하면은 이때 얘는 전자를 뭐야? 2개를 얻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 얻는 거 갖고로는 환원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 갖고 설명하는 건 산소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전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산소로 설명이 안 되는 놈은 또 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갖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이 산소 갖고 설명하는 산화환원보다 더 넓은 의미의 정인 거다.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특히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금속 원소가 보인다 그러면 전자 갖고 설명하시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양이온 되는 금속이 무조건 뭐야? 산화야. 음이온이 무조건 환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산소 이동에 의한 정의보다는 전자 이동에 의한 정의가 더 넓은 의미의 정의다.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지 않거나 산소로 설명되지 않는 애들을 전자 갖고 설명할 수 있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2가지 나와 있지? 산화환원 설명할 때 산소는 얻는 게 산화, 잃는 게 환원. 전자로 설명할 때는 전자 잃는 게 산화, 얻는 게 환원이다. 요거 암기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개념 확인 문제 나오거든. 자, 요거 한 3, 4분 줄 테니까 요거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할게.
다 했어? 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OX 하시오. 이제 원시 지구에 남세균이 출현한 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게 아니지? 산소가 증가한 거지? X. 석탄이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그렇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화철의 형태이기 때문에 재련이 필요하다. 이건 대부분의 금속이 마찬가지지? 5. 2번.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화학 반응이다. 공통으로 관여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원소는 누구였다? 산소다. 그지? 여기 이산화탄소 안에도 결국 산소가 들어있는 거고, 여긴 당연히 산소가 있고, 산화철에도 당연히 산소가 들어있고요. 그지? 여기 일산화탄소에도 산소가 들어있지? 그래서 산소가 관여한다. 써주시면 되겠고, 3번 OX. 산화환원에 대해서 OX 해라. 산소를 잃는 반응은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고, X.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맞지?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전자가 됐건 산소가 됐건. 자, 4번. 괄호 안에 산화 또는 환원을 알맞게 써라. 요 기억은 환원이 되고요. 니은은 당연히 그러면 산화지.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무조건 반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CU가 CU2 플러스 되는 거, 전자 잃었네, 그지? 산화. 그러면 니은은 보나마나 환원이 되는 거고. 자, 얘도 NaCl 이온 결합이니까 이때는 양이온 의미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 그럼 Na 플러스거든? 그럼 Na가 Na 플러스 되면서 전자 잃은 거니까 얘는 산화, 얘는 환원 이렇게 되겠지. 자, 5번. 황산구리 수용액에다 아연판을 넣었을 때 반응을 자, 지금 봐봐. 그림을 보면 뭔가 달라졌지? 그럼 반응한 거야. 반응하면 선생님이 집어넣은 애가 무조건 반응성이 더 큰 거라 그랬고, 반응성이 큰 놈이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산화 되는 거야. 그럼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금속 이온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아연은 뭐 된다? 산화된다. 구리 이온은 환원이 되는 거고, 자, 수용액의 푸른색은 사실 구리 이온 때문이거든? 근데 구리가 여기 달라붙는단 말이지, 이렇게, 그지? 그럼 구리 이온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엷어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나오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참 내가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앞에서 보면은, 우리 산화환원 얘기할 때, 산화제, 환원제라는 게 있어. 앞장에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쓸게. 자, 산화제. 우리 소화제 생각하면 쉬운 거야, 소화제. 소화제가 뭐야? 소화시켜주는 물질이잖아. 그럼 산화제는 뭐야? 산화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놈이랑 반응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너랑 반응한다고 치면 너를 산화시켜주는. 그지? 그래서 산화제는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고, 그러면 산화하고 환원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너를 산화시키려면, 즉 너한테 산소를 주려면 나는 산소를 잃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이게 산화제야. 응? 이게 산화제. 그럼 환원제는 반대겠지. 다른 물질을 뭐 시키고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실수할 수 있거든. 산화되는 게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산화제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걸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산화제는 누구 찾으면 되는 거야? 환원되는 애 찾으면, 반대로 찾으면 되는 거야. 환원제는 산화되는 애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반응에서 CU5는 뭐 되고 있어? 환원되지. 그럼 요 녀석은 뭐야? 산화제인 거야. 그럼 C는 산화가 되지. 그럼 C는 뭔 거야?
얘는 환원제인 겁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반대로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산화제가 뭐고 환원제가 뭔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 주변의 산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또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 뭐가 있냐라는 거야. 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광합성. 자, 광합성. 광합성 앞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다만 식물들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인 포도당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 그러면서 산소가 이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광합성 화학 반응식 나와 있지.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니? 그리고 호흡은 광합성만 외우면 쉬워. 무조건 화살표만 예를 들어서 이게 광합성이라면 여기 화살표 이렇게 구워주면 그게 세포호흡이야. 반대로만 써주면 돼. 그러면 봐. 광합성을 할 때 반응물질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야. 그래서 이제 생성물질이 포도당하고 산소가 생기는데, 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뭐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C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얘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는데, 그럼 봐라. 얘가 지금 산소가 몇 개야? 12개거든? 6CO2니까 12개지? 근데 포도당이 되면은 O2가 6개지?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O가 6개니까 12개였잖아, 여기서. 여기 6개니까 산소가 줄었지?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 맞죠? 그러면 그때 물은 O2가 됐어. 자, 물 몇 개야? 산소가 6개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 6O2니까 12개 됐잖아. 산소를 얻은 거야. 자, 몇 개 얻었어? 개수 갖고 따지면 6개 얻은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개수로 판단하면 산소 몇 개 잃었어? 12개였는데 6개니까 6개 잃었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산화환원의 동시성에 의해서 얻은 산소 개수하고 잃은 산소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지? 근데 이때 우리가 산화환원의 정의가 하나 더 있어. 수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 아까 여기서 요거 있잖아. 응? 산화환원. 자, 특히 광합성 같은 경우는 수소가 있는 애들은 수소 갖고도 설명할 수 있거든. 자, 수소는 전자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만약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를 잃으면 산화야. 수소를 얻으면 환원인 거야. 그러면 요 광합성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자, 여기서 봐봐.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될 때 산소는 6개를 잃었는데 여기 지금 CO2였으니까 H가 없었잖아. 근데 여기 이제 H가 생겼지.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는 잃었지만 수소는 얻었다고요. 그 다음에 6H2O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됐는데 여기 지금 수소가 12개가 있었거든. 여기는 수소 없잖아. 그러면 H2O는 산소는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소는 뭐한다?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수소 갖고 설명할 때는 산소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해. 그러면 봐봐. 이때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얻은 수소 개수하고 잃은 수소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에서 물 쪽으로 산소가 건너가는 거고 물에서 이산화탄소 쪽으로 수소가 건너오는 거지. 그 결과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가 돼서 산소가 된다 이거야. 호흡은 옆에 나와 있지만 반대라 그랬지? 이 화살표만 반대로 해주면 되거든? 화살표만 반대로 해주면 그게 세포호흡인데 그러면 환원이 산화되는 거고 산화가 환원인 거야. 이게 반대면 이거 반대거든. 이렇게 되면서 환원, 이렇게 되면서 산화되는 거야. 반대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하고 호흡이 또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고 특히 요 수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알겠니? 자, 두 번째로는 연소가 나와. 자, 연소라는 건 뭐라고? 태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연소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이 무조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자,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게 연소인데
아까 잠깐 화석연료 할 때 언급을 했지만 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 중에 만약에 탄소와 수소가 있으면 생성 물질로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러면 그때 자 만약에 금속을 연소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금속을 연소시킬 때는 금속을 연소시킬 때는 마찬가지로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거든. 이때는 금속은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금속 원소가 산소랑 결합한 소위 말하는 뭐야? 산화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구리다 그러면 산화구리, 마그네슘이다 그러면 산화마그네슘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 뭐 이것도 연소고 이것도 연소인데 연소가 일어날 때는 자, 내가 태우는 물질 있지. 그게 금속이든 아니든 얘네가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얘가 얘 되고 얘가 얘 되면서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산화야. 무조건 산화입니다. 알겠니? 무조건 산화야. 그러면 그때 자, 이유는 나중 문제고 무조건 누가? 걔네랑 반응한 산소는 H2O가 되거나 산화물이 되면서 무조건 뭐다? 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대표적으로 탄소가 연소되는 거, 메테인이 연소되는 거 화학 반칙 나와 있지? 자,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메테인은 탄소 수소가 있으니까 얘 태우는 얘가 무조건 뭐다? 산화다. 그래서 걔는 뭐가 되는 거다? 이산화탄소 되는 거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산소는 무조건 환원이다. 알겠어? 요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그럼 금속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연소도 대표적인 뭐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철의 재련, 뭐 인류와 문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재련이 있었잖아. 자, 이거 앞에서 잠깐 얘기했다만, 야, 철광석은 그 안에 Fe2O3라는 산화철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지금 용광로거든.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여기 보면은 철광석 넣고 코크스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집어넣냐면 석회석이라는 것도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가열을 하면 그 안에서 얘네들끼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순수한 철이 얻어져. 물론 액체 상태로. 그래서 쇳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반응식. 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넣고 가열을 하잖아. 그럼 용광로 안에서 일단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야. 그래서 얘가 일단 반응을 하는데 산소랑 반응해. 자, 우리 아까 연소 얘기했지. 일반적으로 연소 그럼 이거는 완전 연소야. 완전 연소.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애들이 완전 연소되면 뭐 생기는 거야? 이산화탄소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용광로 안에 집어넣은 코크스는 탄소인데 여기다가 이제 산소 뜨거운 공기 불어 넣으면서 이제 가열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니? 선생님 어렸을 때는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 썼거든. 그래서 요즘처럼 비 오는 날은 연탄이 되게 눅눅하고 축축해. 그 상태에서 연탄에 불 붙이면은 그 연탄 그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겨.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렇게 집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보일러가 오래되거나 이러면 그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들어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9시 뉴스에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 4명 사망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고. 그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가 용광로 안에서 생겼지. 그럼 걔가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돼? 아까 이거 얘기했지? 산화철이 산소를 잃으면서 뭐가 된다? 환원이 돼서 액체 상태에 뭐야? 철이 얻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산소가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면서 뭐다?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석회석이라는 것도 같이 넣는다 그랬잖아. 잘 봐. 석회석은 그럼 왜 넣어주냐? 사실은 이거 철은 다 얻었잖아. 이 철광석이라는 돌멩이잖아. 철광석. 대부분의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규산염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철을 얻기 위해서 이 규산염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넣어줘? 석회석을 넣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석회석은 CaCO3라고 써. 그러면 용광로 안에서 이 석회석도 얘랑 반응을 하거든. 자,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용광로 안에 넣어준 석회석이 용광로가 뜨겁잖아. 분해가 돼. 이런 식으로 산화칼슘이라는 것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 그러면 그때 생성된 요 산화칼슘이 철광석에 들어있는 규산염 성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aSiO3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슬래그라고 불러. 그래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TV 같은 데 자료화면 같은 거 나올 때 용광로에서 이렇게 쇳물 흘러나올 때 위에 거뭇거뭇하게 떠 있는 거 있거든? 그게 슬래그야, 슬래그.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얘 두 반응도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보면은 지금 반응 물질, 생성 물질에 전부 뭐 들어있니?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왠지 얘네들도 서로 산소 주고받아서 산화환원일 것 같잖아. 이건 참고만 하면 돼. 이 두 반응은 산화, 환원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산화수로 설명이 돼. 근데 산화수는 고1 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화환원이 아니다 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밑에 뭐 이제 확대경 보면은 뭐 철의 사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철이 내가 이제 재련 과정을 얻어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었잖아. 근데 이 철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철을 내가 연소시키면 빠르게 산화철이 되지만 이 순수한 철을 내가 사용하다 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천천히 반응을 해. 그 결과 산화철이 생겨서 우리가 왜 그 소위 말하는 녹 쓴다고 하잖아. 녹이 만들어져. 여기 이제 뭐 뒤에 물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녹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녹 쓴다고 한다. 부식된다라고 하는 거야. 붉은 녹, 그지? 그 붉은 여기 지금 뭐 생략돼 있는 건데 뭐 여기 이제 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게 녹이라고 하는데 녹 쓴단 말이야. 이게 산화환원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힘들게 재련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산화돼서 부식돼 버리면은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식을 막아야 돼. 그럼 부식을 어떻게 막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랑 만나서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녹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물까지 더해지면 비 오면 녹이 더 잘 슬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수분이랑 접촉하는 걸 막아주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철 위에다가 뭐 해줘? 페인트를 칠하거나 기름을 칠해주면 돼. 그럼 일단 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발라놨기 때문에 이 철이 공기랑 만나는 걸 뭐야? 막을 수 있지. 단점은 뭐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네. 그치? 기름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얇은 기름막이 생기면서 공기 중에 있는 거랑 뭐야? 차단이 되겠지. 산소랑 차단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마찬가지로 막을 씌우는데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막을 씌우는 거야.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도금이라 그래. 그래서 철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주석, 그 주석 도금이라고 표현하거든. 이렇게 여기다 철이 있으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주석이 막아주니까 철 자체는 산화되지 않겠지. 혹은 여기 알루미늄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아연 같은 거를 많이 또 이렇게 발라놔. 표면에 페인트처럼. 그러면 또 아연이 철이 산화되는 거 막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앞서 얘기했던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이용하는 거야. 자,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선생님 설명할 테니 봐봐. 철이 있어. 근데 얘가 뭐 페인트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노출이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구리 같은 선으로 연결을 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철보다 반응성이 큰 애를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
결국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산화된다는 건 전자를 잃는 거거든. 그럼 얘가 반응성이 크니까 어때? 만약에 얘가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돼. 그래서 이제 녹이 쓰려고 하면은 얘가 금속이니까 얘네들의 전자가 일로 이동해서 얘가 녹 쓰는 거 막아주는 거야.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만 해주면 돼. 자, 이거를 음극화 보호라고 하거든. 요거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혹시 설명하시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 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지. 자,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냅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일종의 산화환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우리 흔히 핫팩이라고 하지. 핫팩 흔들어 보면 무슨 가루 같은 거 들어있는 거, 그게 철가루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흔들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면서 산화철이 되고, 산화철이 되면서 열을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뜻한 거야. 그것도 산화는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흰색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세탁기로 빨아도 옷이 누래지거든. 그러면 그때 표백제라는 걸 넣어줘. 세제 말고 표백제를 더 넣어주면 그 표백제가 대부분 산소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걔가 그 옷에 있는 누런 때들을 산화시켜서 떼어내는 거야. 그래서 옷이 깨끗해지는 거고. 자, 불꽃놀이 당연하겠지? 화약 연소시키는 거잖아. 그럼 그 연소에 의해서 불꽃이 생기는 거고, 물론 거기서 불꽃 색깔은 이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 넣어놔서 불꽃색이 나게 하는 거지. 그거 이용해서 화약 터질 때 형형색색이 나는 거고, 불꽃놀이 자체는 연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산화환원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몸속에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산화가 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다. 그래서 반딧불이 꽁무니에서 이렇게 빛이 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염색시키는 것도 뭐야? 특히 염색약에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머리카락 성분을 뭐다? 산화시켜버리는 거다. 얘가 산화제지, 산화제. 머리카락이 탈색되는 거지. 특히 염색하려면 탈색을 먼저 하거든. 그래서 색깔 하얗게 노랗게 빼버리는 거가 머리카락이 산화되는 거다라는 거. 자, 그 외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또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어. 음식이 오래돼서 상하거나 혹은 일부러 오래 썩히는 건 발효라고 하지. 음식이 부패되거나 발효되는 것도 결국 뭐야?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은 그래서 오래돼서 못 먹으면 부패됐다라고 하는 거고 먹을 수 있으면 발효됐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것도 산화환원을 이용한 건데 이거는 그 음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번식하다 보면 그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시들. 특히 우리 이제 건전지 같은 것들 있지. 여기 뭐 리튬이온 전지라고만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도 뭐야?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화학 전지들도 대표적으로 산화환원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 동화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니까 너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요건 그냥 참 넘어가도록 하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개념하기 문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뒤에 내신 만점 문제가 그래서 실력 업까지 해서 오늘 숙제가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요 산화환원 프린터 선생님 또 따로 준비해서 또 추가로 내줄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